괜찮아.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용빈이었다. 웃는 얼굴로 무대 위에 설 준비를 하면서도 손끝은 자꾸만 떨렸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모두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줄 만큼 그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고 그만큼 기대와 시선도 날카로워졌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기사 제목이 되고 숨고르기 하나가 불안으로 해석되는 자리. 그 무게가 오늘은 특히 더 크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을 가볍게 찍는 구두 소리. 익숙하고도 묘하게 안정적인 리듬. 김용빈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스태프들도 동작을 멈췄다. 마치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바뀌는 듯했다. 태진아였다. 그는 화려한 인사나 큰 제스처 없이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김용빈의 앞에 서자 아주 짧게 웃었다. 눈빛은 장난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무대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진 단단함이 있었다. 용빈아. 그 한마디에 김용빈의 숨이 조금 풀렸다. 그런데 태진아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구겨진 메모지였다. 김용빈은 순간 멈칫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메모지인가. 태진아는 메모지를 펴지도 않은 채 김용빈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오늘 너한테 꼭 줘야겠더라. 김용빈이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펼치는 순간 종이 위에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내 무대는 사람을 살려. 순간 김용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문장은 칭찬이라기보다 약속처럼 들렸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보다 더 강한 위로.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선언. 선배님, 이걸 언제? 아까 대기실에서 썼지. 태진아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너 얼굴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김용빈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안 나왔다. 오히려 목이 잠겼다. 그는 메모지를 접어 손바닥에 꼭 쥐었다. 그때 태진아가 한 발 더 다가오며 소리 낮춰 말했다. 근데 말이야, 오늘 무대 네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지? 김용빈은 놀랐다. 누구도 정확히 묻지 않았던 것을 태진아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다. 김용빈은 잠시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리허설 때 음이 한번 미끄러졌어요. 아주 잠깐인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요. 태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용빈아, 너는 노래를 왜 하니?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용빈은 대답이 막혔다. 좋아서라고 말하면 가벌게 들릴까 두려웠고 꿈이라서라고 하면 진부해 보일까 걱정됐다. 그 사이 태진아는 조용히 웃었다. 정답은 없어. 근데 네가 오늘 그 질문을 마음속에 딱 하나만 품고 올라가면 하나 미끄러져도 무대는 안 무너져. 그 말이 끝나자 태진아는 김용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을 주는 손길이 아니라 무게를 나누는 손길이었다. 내 목소리, 사람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어. 그걸 믿어.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가 급히 다가왔다. 제작진이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선배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무대 구성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용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수가 생겼다는 말은 되게 좋지 않은 뜻이었다. 갑자기 키가 올라가거나 반주가 바뀌거나 동선이 바뀌거나 방송은 냉정했고 실수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날 수 있었다. 제작진이 급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오늘 오프닝이 조금 당겨져서요. 김용빈 씨는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엔딩 멘트가 원래 계획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김용빈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 호흡을 정리할 틈이 없다. 엔딩 멘트가 달라지면 감정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는 무심코 메모지를 다시 쥐었다. 그때 태진아가 제작진을 향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톤은 이 상황을 내가 정리하겠다는 확신이었다. 오프닝 당겨진 건 내가 맞춰줄게. 용빈이 대기 동선 내가 함께 잡아. 엔딩 멘트도 내가 키워드 하나 던져주지.
걱정하지 마. 제작진이 잠시 멈칫했다. 태진아가 개입하면 모든 동선이 안정적으로 바뀐다. 경험이 공기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김용빈은 그 모습을 보며 더 놀랐다. 태진아는 단지 후배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대의 흐름과 사람의 마음과 방송의 속도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 무대가 아닌 후배의 무대에 쓰고 있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선배님도 준비하셔야. 김용빈의 말에 태진아가 손을 내저었다. 야, 내가 준비 안 해도 되는 사람 같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 무대도 하고 내 무대도 지켜. 그게 선배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김용빈의 불안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뜨겁게 만들었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틴다는 감각. 그 감각은 무대보다 더 큰 힘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 큐 사인이 떨어졌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 김용빈은 대기 커튼 뒤에서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용빈아, 태진아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김용빈의 가슴을 가볍게 톡 두드렸다. 여기, 네가 왜 노래하는지 여기만 있지 마. 그 한마디는 주문처럼 김용빈을 고정시켰다. 흔들리던 머릿속이 딱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느낌.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관객의 함성이 터졌다. 카메라가 다가오고 조명이 얼굴을 비췄다. 김용빈은 첫 소절을 내뱉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했다. 감정은 과했고 표정은 진짜였다. 그는 완벽하게 부르려 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려 했다. 중간에 아주 짧은 순간 음이 스칠 듯 흔들렸다. 리허설 때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번개처럼 올라왔다. 하지만 그때 김용빈은 마음속으로 질문을 떠올렸다. 나는 왜 노래하지? 그리고 답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사람을 위해. 그 순간 음의 흔들림은 흔들림으로 남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의 숨결이 됐다. 관객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냈고 누군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흐르고 있었다. 무대가 끝나자 박수가 폭발했다. 김용빈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엔딩 멘트할 시간이 다가왔다. 제작진이 말했던 변수가 떠올랐지만 그는 무대 아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가 손을 높이 들어 작은 하트를 만들었다. 태진아였다. 스태프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눈에 딱 들어왔다. 그의 입모양은 분명했다. 응원할게. 김용빈은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그리고 엔딩 멘트를 했다. 오늘 저는 혼자 노래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이 제 목소리를 끝까지 데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단지 방송용 인사가 아니었다. 그 순간의 진심이었다.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김용빈은 다시 그 메모지를 꺼냈다. 손바닥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대가 다르면 마음도 다를 줄 알았는데 그때 뒤에서 태진아가 웃으며 말했다. 세대가 달라서 더 좋지. 너는 너의 시대를 노래하고 나는 내 시대를 견딘 사람이야. 근데 결국 사람 마음은 똑같아.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선배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오늘 선배님처럼 해주고 싶어요. 태진아는 잠시 멈췄다가 김용빈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됐다. 그게 우정이고 그게 무대의 다음 세대야. 그날의 사건은 뉴스가 될 만큼 큰 스캔들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폭로도 자극적인 논란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우정은 조용히 세대를 넘어섰다. 한 장에 구겨진 메모지와 무대 직전의 짧은 대화, 그리고 언제나 응원할게요 라는 약속. 화려한 조명은 꺼져도 그런 약속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남아있는 한 김용빈의 목소리는 태진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함께 이어줄 것이다. 세대가 달라도
노래가 닿는 곳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그 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